광복절이니까 광복절이라는 의미에 걸맞게 말을 붙일 게 없네. 그냥 공부하는 걸로. 지난 시간에 워낙 중요한 걸 했었어. 그러니까 미분 가능성은 진짜 많이 나온 부분이거든. 그러니까 진짜 많이 나온다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모의고사마다 너희가 걸려하는 부분이야. 걸려하는 부분인데 이게 딱 봤을 때 자신감이 생기면은 진짜 수투에 대한 자신감이 좀 뿜뿜 많이 올라. 그리고 이 미분 가능성뿐만 아니라 평정 검은색 책도 중요했었는데 이 빨간색 책이 좀 더 중요해. 빨간색 책을 완전히 깨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정말 수투 관련해서 자신감 많이 생길 수 있거든. 그러니까는 여기 최대한 꼼꼼하게 풀면서 어떤 사고를 하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지를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주고 갈게. 그러니까 막 허겁지겁 넘어가지 않을 테니까. 물론 10월달, 9월달 모의고사 끝나고 나서는 뭐 평정 남은 책 하나 해야 되겠지만 그때는 이제 엔제 풀고 그 다음에 실전 모의고사도 하고 하면서 수능 대비를 좀 더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점점 엔제랑 그 다음에 실전 모의고사 비중을 늘려야 되는 건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기본에 충실하지 않게 가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는 여기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가보도록 할게. 우리 지난 시간에 45쪽까지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이론들은 설명을 한 거거든. 이론은 설명을 한 건데 일단 거기에서 좀 잘 안 됐던 문제들 있으면은 같이 설명을 하고 갈게. 특히 15번 문제가 진짜 중요해. 15번 문제는 같이 한번 해보려고 하고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정도가 아니라 거긴 별 3개 쳐넣어줘. 별 3개. 왜냐면 이제까지 배웠던 게 거기 다 집약돼 있어. 그 15번 문제. 이거 올해 3월달 교육청 22번이었거든. 오래 본 거야. 오래 본 시험지인데 대부분 친구들 안 읽었어 이 문제. 아 그렇구나 하고서 넘어갔어. 근데 이거 반드시 좀 잘할 수 있게 오늘 도와줄 테니까 한번 배워놓고 복습을 좀 많이 하는 쪽으로 해서 딱 봤을 때 나 이런 문제 이제 풀 수 있어 라고 하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 좀 해보도록 하자. 15번 말고 또 고민이 있어? 잘 4번 4번 그 다음에 또 잘 안 된 거 없어? 4번 4번 하고 15번 해볼게. 다행히 고민 없어? 아 전부 다 안 풀었어? 윤찬이는? 다 아직 못 풀었어? 아 그러면 조금 이따가 풀 시간 줄 테니까 우선은 4번이랑 15번 문제를 좀 보면서 하고 나머지 풀 시간 오늘 조금 줄게. 오늘 여유있게 나가더라도 여기 정확하게 푸는 연습 해볼 테니까 한번 이렇게 같이 가보도록 하자. 4번 문제보다도 일단 15번이 중요하니까 15번 먼저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4번 설명을 하도록 할게. 근데 여기서 우선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어. 머릿속에 목차가 정리가 돼 있어야 되거든. 목차가 뭐였냐면은 1번은 구간별 함수. 그러니까 구간이 나눠져 있는 함수의 미분 가능성. 그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절대값의 안에 fx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형태가 있었어. 그치? 이거에 대한 얘기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절대값 fx에서 빼기 gx. 이거에 대한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미분 불가, 플러스 마이너스 미분 불가. 이런 것들이지. 대표적인 예시야. 이런 거. 그치?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오늘 배울 거거든? 그러니까 이제 곱하기에 대한 얘기를 하나 더 배우고, 이제 다음 단원으로 넘어가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다. 그치? 근데 워낙 중요한 부분이니까 조금 꼼꼼하게 풀면서 이렇게 넘어가 보도록 할게. 우선 15번을 한번 봐보자. 15번에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이 다 압축적으로 들어있거든. 15번을 같이 보면서 한번 좀 잠깐 생각해 보도록 할게. 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gx는
22번 문제잖아. 22번 문제 풀 수 있어 이제. 22번은 제끼자라고 했었다고 하면은 이 미분 가능성에 대한 문제만큼은 여기가 접근할 수 있는 힘이 생긴 거라고. fx 빼기 그 다음에 뒤에는 2x제곱 마이너스 8이라 돼 있지. 여기에 x가 0보다 작을 때 그리고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렇게 돼 있어. 그치? 일단 내가 뭐부터 보라고 했냐면은 gx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이라고 했거든. 그러면은 먼저 요거 각각을 보는 거야. 얘 미분 가능인지 살펴보고 요거 미분 가능인지 살펴보고 그 다음에 구간별로 나눠졌으니까 여기 미분 가능인지 살펴보고. 그러면 이 문제가 진짜 의미 있었던 건 뭐냐면은 요 구간별로 나눠져 있는 함수의 미분 가능성이 여기 들어있지. 묻고 있지. 그치? 그 다음에 여기 절대값 fx 빼기 요거 4번 미분 불가 플러스 마이너스 미분 불가에 대한 얘기도 들어있어.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딱 한 가지만 물어본 게 아니라 다양하게 동시에 물어본 문제를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거를 하나 보는데 그러면 뭐부터 확인하냐면은 내가 항상 이런 문제를 풀 때는 한꺼번에 와 풀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미분 불가 의심점부터 먼저 찾아보라 그랬어. 미분 불가 의심점. 미분 불가 의심점이 어딘지를 보면 당연히 여기야. x는 0일 때는 일단 미분 불가 의심점이야. 이게 지금 미분 가능이 되는지 살펴봐야 되는데 살펴보는 게 아니라 결국 미분 가능으로 만들어야 돼. 왜냐면 여기 문제에서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이라 이렇게 얘기했거든. 그치? 두 번째는 fx는 건드릴 게 없어. fx는 그냥 3차 함수니까 미분 가능인 거고 여기 요시 이게 또 미분 가능이 되게끔 만들어야 된다 생각할 수 있겠지. 그럼 구체적으로 x는 0에서 미분 가능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 하나는 잡았는데 이거 봤을 때 어디가 미분 불가 의심점인지를 잡아볼 수 있으면 되거든. 어디가 미분 불가 의심점인지. 그러면 여기서부터 한번 판단해 볼게. 여기에서 2x제곱 빼기 8 있잖아. 2x제곱 빼기 8이라고 하는 거는 그래프가 어떻게 생긴 거냐면은 여기 이렇게 만들었을 때 이 마이너스 2랑 2가 지금 이렇게 들어있어. 그치?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다 절대값을 씌워버리면 그래프가 이렇게 바뀌잖아. 짠, 짠, 짠 이렇게 바뀌어. 그치? 이렇게 바뀌어버리고 그럼 결국에 미분 불가 의심점은 x는 마이너스 2랑 이 두 개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지. 그치? 근데 이 중에서 마이너스 2는 볼 필요 없어. 이거 빼. 왜냐면은 x가 0보다 크거나 때에 대한 함수였다는 거니까. 그치?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봐야 될 건 x가 0일 때랑 그 다음에 x가 2일 때 이 두 개에 대한 미분 가능성을 보면은 그러면 그거를 미분 가능으로 바꾼다라고 하면 해결할 수가 있다는 얘기야. 그치? 이렇게 컨셉을 먼저 크게 허겁지겁 들어가는 게 아니라 미분 불가 의심점부터 잡아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그치? 꼭 이 문제 5번 풀어봐. 그러니까 내일 풀고 모레 풀고 일주일 뒤에 풀고 하면서 완전히 숙달될 수 있게 만들어 놓으면은 좀 도움이 될 것 같아.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떻게 가냐면은 여기 이거 1번부터 한번 해보자. 1번부터 본다고 하면은 당연히 함수 값이 같고 그 다음에 미분 개수가 같아야 되겠지. 그걸 써보는 거야. 그럼 첫 번째 함수 값에 대한 얘기를 해보면 마이너스 f0이야. 마이너스 f0은 하고 그 다음에 이쪽에는 0 대입하면은 절대값 f0에 빼기 절대값 마이너스 8로 이렇게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지. 그치?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면은 그럼 이거 넘기면 절대값 f0에 그 다음에 플러스 f0 요게 8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 8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지. 그치? 이렇게 놓고 보면은 그러면 만약에 f0이 음수라고 해봐. 그럼 둘이 지워지지. 0 되니까 안 되잖아. 안 되는 거니까 여기서 f0은 그대로 빠져나올 거고 따라서 f0은 4다라고 하는 식이 이렇게 나온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 그치? 내가 중요한 등식에는 이렇게 네모칸을 쳐놓을게.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조건이 나온 거. f0은 4. 이렇게 지금 잡힌 거. 맞지? 두 번째로 봐보자. 두 번째로 여기다 필기해볼게. 이쪽에 필기해보면 뭐라고 쓰면 되냐면 이건 이제 함수에 관한 연속성이었어. 그치? 연속성이면 미분 가능성도 다뤄봐야 되겠지. 미분 가능성. 미분 가능성도 이것도 되게끔 만들어야 되는 거니까 해보려고 하면은 문제는 뭐냐면은 여긴 알겠거든? 마이너스 fx 그러니까 뭐를 경계로? 0을 경계로 0보다 작은 쪽은 지금 마이너스 fx라고 하는 거 알고 있지.
그치? 근데 0보다 근데 큰 쪽이 절대값이 들어가 있어서 미분을 못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 절대값을 이거 벗길 수 있어. 왜냐면은 F0이 4라고 정보 있었지. 그치? 0 주변에서는 지금 양수인 거예요. 그치? 양수인 거니까 여기는 fx가 그냥 빠져나온 거. 이렇게. 이게 지금 빠져나왔어. 그치? 그 다음에 이쪽 있잖아. 2x제곱 빼기 8에 0 주변에서의 값을 감찰해보면 여기 원래 2x제곱 8을 이렇게 생겼던 거였잖아. 그치? 그럼 이 부분은 음수지? 음수니까 마이너스를 붙이는 거야. 당연히 위로 올라오겠지. 그러니까는 여기다 마이너스를 붙여버리면 그냥 플러스 2x제곱 마이너스 8로 이렇게 정리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다. 맞지?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드디어 미분을 하는 거야. 미분을 해서 바로 0을 대입해 볼게. 그럼 마이너스 f 프라임 0인 거. 이렇게. 이쪽 미분하면 f 프라임 0인 거고, 요거 미분하면 4x인데 0 대입하면 0이지. 그치? 그러니까는 이 둘이 이렇게 지금 같으면 된다는 생각할 수 있다. 이렇게 같으면 되겠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 그치? 그러면 결국엔 뭐가 남냐면은 f 프라임 0은 0이라는 식이 나와. f 프라임 0은 0이다. 이렇게 식이 정리되는 걸 알 수 있어. 그치? 이게 지금 두 번째 식이고. 우리가 봐야 돼. 두 번째 식. 등식이 얘가 하나가 이렇게 완성이 됐다고 볼 수 있어. 맞지? 그러면 뭐가 끝난 거냐면은 이 1번 상황에 대한 얘기는 끝난 거야. x는 0에 대해서는 요거랑 요거 조건이 있으면 미분 가능이다 이렇게 해결이 된 거지. 구간별로 나눠져 있는 부분에서.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거 해결해야 돼. x는 2에서 미분 가능이 되게끔 만들어 봐야 되겠지. 그치? 그렇게 간다를 하면은 저기 있는 식을 다시 한번 써볼 건데 절대값 fx에 빼기 절대값 2x제곱 마이너스 8 이렇게 식이 정리가 돼 있다. 그치? 근데 너 이거 거의 암산으로 할 수 있거든? x는 2에서 미분 가능이려고 하면은 지난 시간에 뭐 배웠냐면은 여기 한번 다시 복습 한번 해볼까? 몇 페이지 보냐면은 평정에 42쪽 한번 봐봐. 내가 답을 바로 알려주는 것보다 복습을 하면서 그게 무슨 말이었는지 한번 이해를 해보도록 하죠. 42쪽에서 내가 얘기했던 게 뭐였냐면은 일단 우미계는 무조건 양수야. 자미계는 무조건 음수야. 그 말 이해됐지? 절대값을 씌웠을 때에 대한 얘기. 절대값을 씌우면 함수가 이렇게 했을 때 얘가 이렇게 갔건 아니면 여기서 지금 이렇게 갔건 간에 절대값을 씌우는 순간에 이쪽은 요렇게 이쪽은 요렇게 가버리게 되니까 결국에 우미계는 양수, 좌미계는 음수 이렇게 배운 거란 말이야. 그지? 두 번째는 뭐였냐면은 얘랑 얘는 절대값이 같아야 돼. 당연히 미분 가능인 함수를 들어 올린 거니까 둘이 얘가 3이면 얘가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겠지. 그지? 이것도 마찬가지야. 얘도 똑같아. 그러니까 우미계는 양수, 좌미계는 음수 지금 이렇게 배웠었던 거야. 그치? 근데 여기에서 내가 하나 더 얘기했었던 거는 좀 까먹었을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반복해서 설명을 해볼게. 이 절대값 fx에 대해서 전체를 이렇게 미분했다 해보자. 미분하고 그 다음에 절대값 gx에 대해서 이 함수를 이렇게 미분을 했다 해봐. 미분을 해가지고 x는 a인 지점에서 의 좌미계랑 우미계를 따져본다고 하는 거야. 그치? 근데 만약에 여기가 어쨌든 미분 가능인 함수를 절대값 씌운 거니까 이쪽은 무조건 마이너스 붙어야 된다. 이쪽은 무조건 플러스고 이쪽은 마이너스, 이쪽은 무조건 플러스야. 그럼 둘이는 이렇게 네모고 이렇게 네모고 절대값은 같아야 돼. 그치? 이쪽도 마이너스 세모고 플러스 세모고 이 값은 같아야 돼. 이렇게 했는데 둘이 이렇게 뺀다를 해볼게. 빼기를 해보면 여기서 뺐을 때 이렇게 뺐을 때 이렇게 씌워버리고 나면은 이 계산이 뭐가 되냐면은 마이너스 네모에 플러스 세모가 되는 거고 이쪽은 플러스 네모에 마이너스 세모가 되는 거고 이렇게 되지. 근데 미분 가능이려고 하면 결국 둘이 같아야 되는 거잖아. 같아야 되는 거니까 식 정리를 해보면 마이너스 네모 더하기 세모는 네모 빼기 세모 해서 넘기면 이 네모는 이 세모. 그래서 네모는 세모가 돼야 된다는 사실을 이렇게 알 수가 있어. 그치? 그게 무슨 말이었냐? 여기랑 여기랑 지금 같으면 된다는 얘기야. 그치? 이쪽에 미분 개수야, 이쪽에 미분 개수. 근데 우리 알고 있는 것처럼 여기 줄 쳐놓은 게 보일 거야. 굳이 좌우미분 개수를 동시에 볼 필요 없이 그 제일 밑에 줄에 있지? 우미분 개수가 같은지의 여부만 판단하면 된다. 이렇게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잖아. 우미분 개수가 같은지의 여부만 확인하면 된다. 그치? 그게 있었던 거니까 따라서 여기서 이런 예시를 들었어.
절대값 x-1에서 빼기 절대값 fx가 있는데 이게 미분 x는 1에서 미분 가능이래. x는 1에서 미분 가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보자마자 1초 만에 바로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 fx에 1에서 미분계수는 뭐가 돼야 돼? 1이 되나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그치? 왜냐면 절대값 x 빼기 1의 우미계가 1이지. 얘 지금 이렇게 하면 되는 함수에서 지금 우미분계수가 지금 1인 상황인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는 여기도 미분계수가 1이어야 되는 거야. 얘도 f 프라임 1 플러스 g. 근데 이렇게 어차피 원래 함수의 기준을 봤을 때 f 프라임 1이 돼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으면 된다는 얘기야. 이렇게. 그치? 이게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에 대한 복습이었어. 그러면은 너희가 이거 암산으로 한번 해봐. 딱 fx를 봤을 때 fx가 어디에서 미분계수가 몇이어야 될까? 그 얘기를 바로 한번 할 수 있거든? 앞에서 썼던 얘기를 한번 참고해봐. 일단 미분 불가 의심점은 어디였지? 2였단 말이야. 그치? 그러면 f'2는 뭐라고 얘기할 거야? f'2는 뭐가 되어야 미분 가능이 된다? 8. 맞았어. 잘했어. 그치? 그게 이제 보인단 말이야. 여기 미분에서 4x인데 2 대입하면 미분계수 8인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우미계가 8인 거니까 여기는 보자마자 그럼 f'2는 8이네 라고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지. 그치? 그게 못 봤던 내용들이잖아. 그러니까 못 봤던 게 아니라 많이 봤었지만은 접근을 쉽게 못했었던 부분이라고 하면은 반드시 오늘 이제 그렇게 정리해서 복습하고 나면은 그냥 콘스탄트라든가 아니면 지금 우리 지금 계속 풀고 있는 여러 가지 공통 모의고사에 계속 등장하게 돼. 계속 등장하니까 이 형태를 좀 잘 알아놓으면은 도움이 될 것 같다. 그치? 물론 뭐 정확하게 해석해보면 여기도 진짜로 그런지 확인해보면 이 부분이 여기 우미계가 8이야. 우미계가 8인 거고 이쪽 자미계가 많아서 8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 그쵸? 이렇게 되는 상황인 건데 우미계 8인 걸 기준으로 했을 때 이렇게 판단한다 얘기를 하는 거고 원래 풀 때 이렇게 풀게 하는 게 맞긴 하거든? 또 이거대로 한번 해볼게. 이거대로 간다로 하면은 절대값 fx랑 그 다음에 이쪽이 절대값 2x제곱 빼기 8이 이렇게 있어. 이렇게 있다로 하면은 얘에 대해서 뭘 보려고 하는 거냐면은 2인 지점에서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잖아. 그러면 2인 지점에서의 좌미계 우미계를 판단한다고 하면은 이 절대값 2x제곱 빼기 8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2인 지점에서의 좌미계 우미계를 본다 하면 이쪽은 만약에 m이라고 둘게. 음수겠지? 마이너스 m. 마이너스 m 이렇게 둬도 상관없어. 그냥 내가 그냥 두기 나름이야. 이쪽은 마이너스 8이랑 8이라고 하는 거를 좀 전에 저 그래프에서 확인했어. 그 이렇게 둘이 빼면은 m 플러스 8이거든? 둘이 이렇게 빼. 마이너스 m 마이너스 8이야. 이 둘이 이렇게 같아야 되지. 그치? 그럼 넘기면 2m은 마이너스 16인 거니까 m은 마이너스 8이다 이렇게 나오잖아. 그치? m은 마이너스 8이니까 여기에서의 좌미계는 마이너스 8인 거고 우미계는 8이다. 이게 정리가 되지. 그치? 근데 이렇게 안 나눠봐도 우리가 그냥 딱 머릿속에 왜 그렇게 되는지에 대한 이해가 되어 있으면 보자마자 그냥 바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치? 그래서 이게 정리되는 상황을 이렇게 좀 기여를 해보면 되겠다. 그치? 그래서 결론을 한번 내볼게. 결론 내면 이쪽이 f에다가 2를 대입한 게 일단 0이 되어야 돼. 기본이지 이거는. x축과의 교점이 있어야 되는 상황인 거지. 거기서 절대값을 씌운 거니까. 그 다음에 f'2는 8이다라고 이렇게 지금 쓰면 되는 거야. 이렇게 쓰면은 식이 두 개가 더 생기고 이렇게 지금 이해를 할 수가 있겠다. 그치? 이 풀이 구조의 결론을 한번 봐볼게. 결론을 보면은 이건 거야. 어디까지를 지금 해석해야 되냐면은 여기까지는 그냥 조건에 대한 쭉 분석이라고 볼 수 있겠어. 여기까지 그냥 쭉 조건에 대한 분석. 이게 그냥 전체가 그냥 스텝 1인 거. 조건에 대한 분석을 계속했다. 처음부터 끝까지 조건 분석을 한 거. 그치?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은 스텝 2는 그래프 추론이야. 그래프 추론이라는 건 뭐냐면은 여기서 나와 있는 이 식들을 바탕으로 해서 fx가 어떻게 생겼을 것인지를 예상을 해보는 거야. 그치? 근데 여기 두 개 한번 봐봐. 여기 f0은 4고 f'0은 0이라 했으니까 우리가 일단 뭐는 알 수 있냐면은 함수가 이렇게 됐을 때 얘가 이렇게 갔을 수 있어. 그치? 근데 아니면 그래프가 여기에서
이렇게 거슬 수 있어. 이렇게. 여기 요즘 산 거지. F형은 산이. 이렇게. 그치? 근데 반드시 어디를 지나가야 되냐면은 x가 2일 때 x축을 지나가야 돼. 그치? 그럼 그렇게 되려고 하면은 함수가 여기서 이렇게 지금 통과해야 돼. F'E가 0이 아니라는 사실이 중요하지. 그치? 이쪽도 보면은 얘가 이렇게 최고창 x 음수라고 해봐. 갔다가 이렇게 지금 통과하면 되는 상황. 2 이렇게. 그치? 여기도 2 이렇게. 근데 문제점은 뭐냐면은 얘가 2를 이렇게 뚫고 가잖아? 그러면 다시 이렇게 올라가야 돼. 3차 함수니까. 이렇게. 그치? 얘는 괜찮지. 이대로. 그럼 둘 중에 뭐가 정답일까? 위에 거랑 밑에 거 중에서. 할 수 있다. 윤찬이 위에 거 밑에 거. 밑에 거? 왜? 약간 느낌상? 여기 이게 절대값이 씌우면 미분 불가 하나 더 생겨버리지. 그럼 안 된다는 얘기야. 그치? 하나밖에 없어야 되거든? x는 2에서만 미분 불가 의심점이었기 때문에 하나 더 얘가 fx가 만들어버리면 안 돼. 그치? 안 되는 거니까 딱 요 지점에서 미분 불가인 지점에서만 하나만 이제 더 생겨야 되는 상황을 이렇게 파악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요 그래프가 정답이다 이렇게 추론을 하는 거야. 그치? 그럼 이게 뭐냐면은 이게 그래프 추론에 대한 얘기인 거니까 여기까지가 두 번째 단계인 거야. 스텝 2. 이렇게 지금 되는 거야. 그치? 마무리를 할 때는 이렇게 지금 접근하면 되겠지? 계산을 하는데 이거 요식 잠깐만 한 2분 정도만 줄 테니까 이 식이 뭔지를 요 4개를 이용해 가지고 한번 완성을 해봐. 4개를. 근데 이거 이런 생각 해봐야 되거든? 무조건 풀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이 들어야 돼. 왜냐면은 3참수에 대한 정보가 하나도 없어. 그치? 그러면 ax 3승 플러스 bx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라고 제발 주진 말고. 근데 a, b, c, d 어쨌든 미집수가 4개잖아. 4개인데 여기 지금 등식이 4개 있지. 그치? 그러니까 풀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어야 된다고. 그치? 근데 내가 너희한테 요구하는 건 다 아무렇게나 해도 좋으니까 ax 3승 플러스 bx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만 쓰지 마. 그거 빼놓고 해봐. 잠깐만 시간 줄게. 은희 어서 늦었어. 유형이 왔네. 시험 보는 거지. 시험 보는 거야. 영상 보는 거야.
15번 하고 있어. 문제 15번. 답 나왔어. 아니야? 라벤이 이해됐어? 응. 필통 두고 왔어? 펜도 줄까? 괜찮을 것 같아. 괜찮아? 어. 리아 됐어? 네, 맞는지 모르겠어. A가 EX 제곱. 근데 이거 일단 최고차항에서 음수해야 되는데? 밑에 걸로 하기로 했었던 거. 그러니까는 내가 진짜 부탁. 내가 검사까지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제발 부탁인데 그냥 한번 따라해봐봐. 식 쓰는 거를. 그러니까 지금 옆에서 보니까는 이거 아직 탈출 못했거든. 계산을 깔끔하게 측정리하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 테니까 들어보고 한번 4가지를 다 연습을 한번 해봐. 첫 번째는 뭐냐면은 ax 3승에 플러스 bx 제곱 플러스 4라고 이렇게 놓는 거야. 이렇게. 그럼 이렇게 놓는 순간에 어떤 두 개를 쓴 거냐면은 여기 이거 f0은 4라고 하는 거 쓴 거지. 그지? 그래서 f'0이 0이면 이 얘기는 미분에서 0 대입했을 때 0이라고 하는 거는 1차항의 개수가 0이라는 얘기야. 그치? 그러니까는 먼저 이렇게 써놓고 나면은 얼마나 간단해. 2 대입해서 0이고 프라임에서 2 대입하면 8이다라고 하면 바로 계산되잖아. 그치? 도대체 무슨 계산을 하고 있는 거야? 그렇게 복잡해질 이유가 없다고. 그치? 그러니까는 딱 봤을 때 4가지 중에서 어떤 생각을 해보면 되냐면은 4가지 중에 2개는 써놓고 시계에다 녹여놓고 시작하자로 생각하면 돼. 시계에다 녹여놓고 시작하자. 이 4가지 중에 2개는 녹여놓고 시작하자로 생각하면 시계 훨씬 간단해진다고. 아니, 두 번째. 그러니까 다 해봐. 여러 가지로. x제곱에 ax 플러스 b 하고 뒤에다가 플러스 4를 이렇게 지금 써버리는 거. 이건 어떤 관점이냐면은 여기를 이렇게 y는 4가 이렇게 있다 생각하는 거. 이 y는 4에 x제곱이 접했지 지금. 그치? 접한 걸 반영해서 쓴 거야. x제곱 접하고 ax 플러스 b에 플러스 4. 0 대입하면 지금 4가 되는 상황인 거지. 이렇게 해놓고 나서 나머지 2개씩을 대입한다. 이렇게 가도 돼. 그치? 세 번째는 알고 있으면 분명히 도움이 되니까 나중에 실전 모의고사 풀 때 이런 얘기들을 하도록 할게. 그러니까 미리 좀 잘 알아놔. f가 0이고 f'2가 8이면 이거를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자. 그냥 만약에 이 문제랑은 상관없어. f0이 0이고 그 다음에 f'0이 8이라는 식이 있었다고 해봐. 이렇게 이렇게 있었으면 이 식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냐면은 fx라고 하는 거는 ax 3승 플러스 bx 제곱. 그러네. 그러네. 고마워. f'가 마이너스 8 이렇게. 그치? 이렇게 넣고 나면은 여기서 f'가 여기 마이너스 8을 이렇게 써야 되겠다. 큰일 날 뻔했다. 이렇게 놓고 나면은 플러스 bx 제곱. 그 다음에 이 뒤에 부분은 마이너스 8x 이렇게 지금 끝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지. 그치? 요거 이렇게 바꾸다 하는 거 이해돼? 이렇게?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하는 거냐면 전부 다 x방향으로 이만큼씩 평이동을 시키는 거야. x방향으로 이만큼씩. 그러면 여기 이렇게 바뀌겠지. 얘가 a x 마이너스 이쪽에다 쓸까? a 곱하기 x 마이너스 2에 3승 플러스 b 곱하기 x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그 다음에 마이너스지? 마이너스 8 곱하기 x 마이너스 2 이렇게 쓸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으면 되겠다. 그치? 이렇게 했으면 여기 뭐가 되는 거냐면은 여기가 지금 이렇게 고쳐놓으면 되는 거죠. 이렇게. 그치? x방향으로 이만큼씩 평이 이동했다. 의 관점으로 보면 여기 요거 있잖아. 이 두 개 숫자가 같을 때는 이렇게 x-2에 대한 내림차순 정리를 할 수 있다는 형태로도 좀 기여를 해놓으면 도움이 돼.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썼을 때 훨씬 빨리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있으니까 이것도 하나 참고해 놓을 수 있도록 해봐. 마지막 4번은 이거거든? 그냥 여기 2를 지나갔지. 2를 지나갔으니까 x-2를 그냥 써버려. 쓰고 그 다음에 뭐 쓰냐면 x제곱에 플러스 ax 한 다음에 마지막에 ax제곱이라고 써야 되겠지? ax제곱 쓰고 플러스 bx 한 다음에 마지막에 이 끝에 있는 식을 마이너스 2를 이렇게 써주는 거야. 이렇게. 왜냐면 플러스 4가 나와야 되니까. 그쵸? 이렇게 해서 해결할 수도 있다. 그치? 그러니까 지금 옆에서 돌아다니면서 봤을 때는 아직 계산이 너무 오래 걸려. 그러니까 식 세우는 방법에 대해서 정리가 안 돼 있는 거니까 혼자 생각해서 자꾸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자꾸 모방해보면 돼. 모방해보면 그게 어느새 누가 가르쳐 준 게 아니라 그냥 너희가 생각한 것처럼 느껴지거든? 그 상황이 되면 된다고. 그치? 꼭 우리 자신의 것을 만들어 보도록 하자. 이렇게. 그래서 이 문제 여러 번 반복해봐. 사진 찍어놓고, 그러니까 이거 뭐야? 여기 필기 있지? 필기 사진 찍어놓고 어디 자꾸 붙여놔. 아니면 이제 배경화면에 그쪽 아니야? 그 핸드폰 뒤에다가 친구들 사진 넣어놓잖아. 이거 넣어놔. 여기 넣어놔. 애들이 이거 뭐야? 그러면 있어. 그런 게. 이렇게 꼭 정리해 보도록 할게. 그 다음에 지금 다 안 풀어와서 4번 문제 좀 풀어보기는 했어? 4번 문제? 우선 진도부터 나갈지 아니면 4번 문제를 풀어볼지를 조금 고민인데 이 4번 문제 조금 어렵긴 했거든? 그러니까 4번 누군 질문이었지? 다른 친구들 좀 풀어봤어? 4번? 아니야? 4번 해보고 진도 나갈게. 한번 읽어봐. 일단 4번이 어떻게 생겼는지. (4번에) 지금 이렇게 돼 있지. gx 빼기 fx. 여기다가 곱하기 하고 gx에 플러스 x fx 마이너스 이게 0이다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은 이 식에서 일단 우리가 뽑아낼 수 있는 정보는 뭐냐면은 gx는 fx이거나, 그치? 아니면 gx는 마이너스 f의 x 빼기 2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근데 좀 조심해야 될 게, 우리 풀었었던 기출에서 한번 교훈을 찾아가 보자. 풀었던 기출 중에서 뭐가 있었냐면 이런 거 있었어. fx 빼기 x, fx 플러스 x, 그 다음에 fx에 빼기 1는 0 인데 fx가 연속인 함수다라는 조건만 있었어. 다함수다라는 그 조건이 있는 게 아니야. 연속인 함수다. 그치? 해놓고 나서 최소값이 0이다, 뭐 최대값이 1이다 이런 조건이 있어. 최대값이 1이고 최소값이 0이고 이런 거. 그러면 이때는
fx는 x이거나 마이너스 x이거나 1인 건 맞는데 무조건 x고 무조건 마이너스 x고 무조건 1이 아니었다고. 그 경로 선택형 함수 기억하고 있어? 문어발 다리 함수. 그치? 그러니까 뭐였냐면은 함수가 여기서 이렇게 생겼을 때 얘, 그 다음에 얘, 그 다음에 여기 이 세 가지가 후보였거든? 세 가지가 후보였던 건데 경로를 선택한다라는 건 아무 데서나 선택하면 안 되고 교점이 생기는 부분에서 선택을 해야 돼. 그치? 교점이 생기는 부분은 여기거든? 여기, 그 다음에 여기, 여기. 여기에서 지금 순간적으로 선택을 하면서 가는 거야. 최저값이 1이었으면 무조건 여기 선택할 수밖에 없지. 이렇게 선택해야 되겠지. 그치? 그 다음에 최소값이 0이라을 때 이렇게 선택하고 그 다음에 여기 있어. 이렇게 선택했던 함수였단 말이야. 그치? 이거 기억하고 있지? 이렇게 되는 거? 이쪽 선택하면 최소값이 0이 안 되게 되잖아. 이거 말이 안 되지? 그러면 이것도 뭐냐면은 fx랑 마이너스 fx 마이너스 1을 무조건 여기 몰빵하거나 무조건 여기 몰빵하는 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바꿀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야 돼. 물론 이 둘 중에 하나일 수도 있겠지. 그렇게 먼저 생각을 해놓고 시작을 하는 경로 선택형 함수였다라고 하는 거를 먼저 좀 이렇게 알고 있어야 돼. 경로 선택을 해왔었다. 경로 선택. 이렇게 좀 생각을 해놓고 이제 가보도록 할게. 그치? 그럼 이제 가족권부터 보는데 가족권 조금 수상해. 이게 마이너스가 될 리가 없어. 일반적으로는. 왜냐면은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는데 x 4승분의 gx에 g 마이너스 x 이렇게 돼 있잖아. 이게 4가 아니라 마이너스 4다 이렇게 돼 있어. 그치? 근데 내가 그냥 계산 안 해봐도 한번 생각해봐. fx는 ax 제곱으로 시작하겠지. 이차함수라 했으니까 최고차이겠어 양수. 그치? ax 제곱인데 ax 제곱 플러스 점점점에 여기다가 a 마이너스 x의 제곱에 점점점이야. 이건 그럼 당연히 ax 제곱 곱하기 ax 제곱인 거잖아. 맞지? 근데 밑에는 x 4승이 있어. 그러면 이거 극한을 취하면은 뭐가 나오냐면은 a 제곱이 나올 수밖에 없어. 그치? 근데 문제에서 뭐라 했어? 마이너스 4라고 했잖아. 극한값이. 이거 안 되는 거야, 이 상황. 맞지? 요것도 마찬가지야. 마이너스 fx 마이너스 1이라고 돼 있으면 얘는 마이너스 a 뭐 x 마이너스 2의 제곱. 근데 이 x 마이너스 이거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최고차로 봐야 돼. 이렇게 됐고 그냥 곱하기 마이너스 또 a x 마이너스 2의 제곱. 요렇게.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이 계산도 결국에는 ax 4승이 제일 끝에 남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 제일 앞에. 그렇지? 그러니까 x 4승으로 나누면 말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는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 얘 하나만 몰빵하거나 얘 하나만 몰빵했을 때는 최고차의 개수의 음수의 최고차의 개수의 b가 마이너스가 나올 수가 없다는 얘기야. 이렇게. 그치? 그러니까 결국에 얘 하나 선택, 얘 하나 선택이거나 얘, 그치? 이거 하나 이거 각각을 선택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를 먼저 잡아놓고 이렇게 출발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야. 그치?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 어떤 함수가 두 개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어. 이거 지금 어떻게 될지 해봐야 되겠지만 만약에 이렇게 됐다고 해보자. 요런 지점이 알파를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야. 알파. 이렇게 본다를 하면은 그러면 결국에 우리가 식을 어떻게 써야 되는 거냐면은 요 지점 있잖아. 요 지점에서의 함수값이 같고 그 다음에 미분계수도 똑같겠지. 미분계수도. 그치? 왜냐면 지금 문제에서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라고 했거든. gx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이니까 요거 자체가 그냥 gx가 전부 다 미분 가능이 되게 만들어야 돼. 그치? 그러면 그렇게 되려고 하면은 여기서 어떻게 써야 되냐면은 이 부분이 알파라고 했을 때 이렇게 지금 써버리면 되겠지. 첫 번째 함수값이 같아야 돼. f에 알파를 대입한 거랑 그 다음에 여기다 알파 대입한 거 있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f에 알파 빼기 2가 둘이 이렇게 같아야 된다 볼 수 있겠어. 그치? 그러니까 함수 하나가 예를 들어서 이게 y는 fx였어요. 이게 y는 fx였으면 얘는 y는 마이너스 fx 빼기 2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해보는 거야. 그치? 실제로 맞거든? 좀 확실하게 그려놓을까? 그려놓으면 이차함수 하나가 얘가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으면 다른 이차함수 하나는 여기서 함수값이 같으면서 접하고 이렇게 된 상황이 맞아. 근데 왜냐면은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볼게.
일단 계산해놓고 나서 얘기하자. 일단 여기 알파라고 줄게. 가정을 했어.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은 미분계수가 알파인 지점에서 미분계수가 같아야 되겠지. 그치? 그러면 그렇게 한다라면은 f 프라임에 알파라고 하는 거랑 그 다음에 뭐가 같아야 되냐면은 마이너스 f 프라임에 알파 마이너스 2가 지금 이렇게 같아야 된다 볼 수 있겠어. 그치? 조금 어렵더라도 우리 그냥 너무 쉬운 문제 그냥 풀 수 있는 문제만 풀면 실력이 안 느니까 이렇게 도전적인 문제도 조금 해보기로 하자. 하면 효과가 뭐냐면은 22번이나 15번을 맞춰야겠다가 아니라 못 맞춘다 하더라도 그 앞에 12, 13, 14번이 쉬워지는 효과가 있어. 그거 할 수 있는 힘이 생기니까 그런 차원으로 생각해. 나는 22번 버릴 건데 하면서 저건 안 봐. 이러지 말고 이거 해놓으면 앞에 거도 풀 수 있는 힘이 생긴다고. 그치? 그런 차원으로 해서 같이 가보도록 할게. 물론 최상은 22번도 제일 잘 풀면 좋지. f 프라임 알파에 플러스 f 프라임 알파 빼기 2 요렇게 지금 계산하는 게 이게 0인 거잖아. 그치? 0이라 보면은 이 f 프라임 x라고 하는 함수는 이차함수를 미분한 거기 때문에 1차 함수거든. 그치? 1차 함수인데 최고 차이 개수가 지금 양수라는 조건이 있었으니까 미분한 함수는 지금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되면 여기 하나가 알파야. 하나가 알파 빼기 2야. 이렇게 된다 하면은 여기랑 여기를 기준을 봤을 때 이 중간 지점 있잖아. 이 지점이 이렇게 x축이 지나갈 수밖에 없어. 이렇게 되어야 둘이 더한 게 0이 되겠지. 그치? 그러니까 따라서 결론이 뭐냐면은 알파 마이너스 1에서의 함수값이 0인 거야. f 프라임 알파 빼기 1이 0이다라고 이렇게 자신 있게 쓸 수 있다는 얘기야. f 프라임 알파 빼기 1은 0이다. 이렇게. 그치? 그 얘기는 뭐야? 이거야. 여기에서 요런 지점이 알파 빼기 1이라는 얘기야. 축이야, 축. 2차 함수의 축이 알파 빼기, 축인 지점이 알파 빼기 1이라서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얘기야. 맞지? 그러니까 최고 차이 계수 양수를 했으니까 이 함수인 거거든. 이 함수에 축이 지금 알파 빼기 1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라 볼 수 있겠어. 맞지? 그 다음에 이거 보면 아까 이거 있었잖아. 얘가 얘기하고 있는 거는 f 알파랑 f 알파 마이너스 2랑 같다고 하는 건데 당연하지. 알파 빼기 1이 축이라고 하면은 1만큼 큰 쪽이랑 1만큼 작은 쪽은 서로 대칭적으로 지금 같은 함수값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야. 그치? 그렇게 확인을 해놓고 가면 되겠다. 그러면 이렇게 잡아볼게. 여기가 지금 이제 x축이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여기다 이렇게 선을 이렇게 그어보자. 선을 그어본다면은 이렇게 한번 그어봐. 이렇게 그었을 때 요 지점 알파면 여기가 이제 알파 빼기 2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야. 이렇게. 그치? 그러면 이제 뭘 알 수가 있냐면은 여기가 요 함수 또 마찬가지로 여기 알파면 여기 몇일 것 같아? 이 부분이? 일단 여기부터 물어볼까? 여기가 몇일까? 그치, 알파 플러스 1인 거지. 여기는 알파 플러스 2. 지금 이렇게 지금 다 잡을 수 있다는 얘기야. 그치? 그럼 이제 결론이 나왔어. 여기에서 해석을 해보는데 내가 함수를 두 개를 하나 더 그려볼게. 똑같이. 이렇게 하나 잡고 그다음에 다른 쪽 하나에 이렇게 하나 잡았어. 이렇게 잡았을 때 뭐가 되냐면은 여기 이렇게 잡아서 본다고 하면은 함수를 아까 분명히 이렇게 선택하거나 이렇게 선택하는 거 안 된다고 얘기했었지?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선택하고 그 다음에 이쪽에서는 이렇게 선택하고 이렇게 선택을 할 수도 있고 그치? 아니면 여기 요 함수에서 얘 함수에서 여기 이렇게 선택하고 그 다음 이쪽에서 이렇게 선택하고 이렇게 지금 선택하는 두 가지 경우 중에서 뭐가 정답인지 생각을 해보면 된다는 얘기야. 그치? 나 조건 한번 봐봐. 나 조건 보고 왼쪽 건지 오른쪽 건지 한번 맞춰봐. 나 조건 봤을 때 지금 빨간색으로 그래프 그린 거 있지? 이게 GX 함수야. 이게 GX 함수. 나야 왼쪽이야 오른쪽이야? 왼쪽. 그치? 왜냐면 G'X가 0보다 크거나다의 최대값이 5라고 했는데 이거는 G'X가 0보다 전부 다 0보다 크거든? 그치? 그러니까 최대값이라고 하는 게 없어.
그치? 없는 상황인 거니까 얘가 지금 정답이 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다. 그치? 그러면 여기까지도 0보다 크다라고 하는 범위는 어디서부터 어디 사이인 거냐면은 여기 이 부분 여기서부터 해서 여기 사이만 미분계수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 이렇게 볼 수가 있어. 그치? 그러니까 뭐가 되냐? 이 알파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값이 5가 된다는 사실을 지금 이렇게 알 수 있다는 얘기야. 알파 플러스 1이 5가 되겠지. 그치? 그러면 따라서 알파는 4인 거야. 알파는 4가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마무리 해보면 이렇게 쓰면 되겠지? fx를 하는 거는 fx는 x 마이너스 2에 x 마이너스 4.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알파가 4면 여기 2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4지? 2, 4 이렇게 만들었고 거기다가 최고 차이 개수는 아까 a가 2가 나왔었지, 그치? 여기 이 부분이 얘가 아까 4였잖아. 얘가 4. a 제곱이 4였던 거거든. a 제곱이 여기서 요거 쓰다 말았었나? 요거 두 개 곱하면은 여기 최고 차이 개수 a지. 그치? 여기 최고 차이 개수 마이너스 a지. 둘이 곱한 거 마이너스 a 제곱이 4가 마이너스 4가 되는 거니까 a는 2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 a는 2인 거니까 여기다가 2를 이렇게 좀 써주면 돼. 이렇게. 그치? 이렇게 하고 나면은 그러면 정답이 나오게 되는 상황이 되겠다. 그치? 어디? 여기가 왜 온지? 아, 왜냐면은 여기 나 조건에서 G'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조건을 만족시키는 실수 X의 최대값이 5라고 그랬거든. 그 부분 어디냐면은 여기 보라색이랑 요 사이야. 여기 지금 이 기울기가 양수잖아. 0, 양수 0 이렇게 된 거야. 그치? 그래서 여기가 지금 5가 된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 리아 이거 이해돼? 응. 그래서 마무리 해보면 이 상황에서 정답을 구할 때는 G0 더하기 G7을 구하라 이렇게 얘기했어. 이렇게 구하라 했으면 G0이라고 하는 건 어차피 지금 여기 5, 4, 3, 2 여기 지금 2거든? 2보다 작은 쪽에 있으니까 여기다 대입해야 되는 거니까 F0인 거야. F에 0 대입하면 돼. 근데 G7이라고 하는 거는 7은 이쪽에 있거든? 이쪽에 있으니까 함수 여기다 대입해야 돼. 여기다가 7을 대입해야 돼. 7 대입해버리면 마이너스 쓰고 그 다음에 F5를 이렇게 쓰면 되는 걸로 볼 수 있겠지. 이렇게. 그치? 아까 비오는 건가? 그럴 수 있지. 그래서 정답 10이 된다. 이렇게 쓰면 되겠다. 이거 이해할 수 있겠지 이거? 그러니까 계속 모방하려고 한번 흉내를 내봐봐. 여기 내가 계속 이런 얘기를 해줄게. 이 평정이랑 그 다음에 한한수 확통 열심히 하고 있는 거지? 300쪽까지 다 끝났어? 아직 다 안 끝났어? 민찬이 어때? 좀 남았어? 그러니까 수원수투에 훨씬 중심을 두는 이유가 확통은 상대적으로 잘 하거든 대체로. 근데 좀 안 되는 부분 있으면 얘기해줘. 내가 그럼 보완할 수 있게 도와줄게. 그리고 실전 모의고사 풀 때는 이제 확통까지 같이 하도록 할게요. 실전 모의고사를 NG 할 때는 확통까지 같이 할 거니까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또 이거 있었잖아. NJ 같은 경우는 수특이랑 했던 얘기지만 다시 반복해서 여기가 머릿속에 탁 넣어놓을 수 있게끔 해볼게. 싱글 커넥션이 있었는데 이 중에서 특히 지금 약술론술 신경 쓰고 있다 가능성 있다고 하면 수특을 최우선으로 하라고 지금 얘기했던 걸 좀 기억을 해보면 돼. 요거를 자료를 계속 주고 변형 문제 주고 할 테니까 수원 수특 좀 잘해놓기. 그치? 그 다음에 그래서 지금 수특 약술론술 준비하는 친구들 나랑 다 그 일정 잡아가지고 거기 어디냐 급식표에다가 추가로 써놨어. 추가로 써놓고 체킹 시간에도 수특부터 시작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 해서 한 주 한 주 마무리해서 이번 달에 레벨 2까지는 뭐 이번 주 다음 주까지 끝나야 돼. 그렇게 하고 레벨 3 좀 더 해보고 복습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가천대 뭐 국민대 이런데
모의 논술 좀 풀어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하도록 하고. 근데 애들이 대체로 지금 이 약술 논술 준비하는 친구 또 한 명은 보이는데 더 있었나? 국어는 쉽다는 얘기 되게 많이 해요. 국어는 그냥 이과 친구들도 국어 쉽다고 하고 문과 친구들도 국어 쉽다고 하고 좀 그러고 있긴 하거든. 그러니까 기출 풀면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자. 어쨌든 그렇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여기 우리 확통모 있고 콘스턴트 있고 지금 이렇게 있잖아. 그치? 근데 이 중에서 요거 세 개 있지. 내가 보라색 색칠하고 있는 세 개. 이거랑 이거랑 이거. 이거는 계속 오답을 만들어 줄게. 개인별 오답을 만들어 줄 테니까 이거 정리를 하고, 오답을 했으면 오답 거부 오답을 또 이렇게 만들어 줄게. 그 다음에 뭘까? 555를 또 줄게. 그래서 약간 이런 느낌이지. 여기 처음에 평정에 130문제 정도 있거든? 130문제, 140문제? 근데 보면 잘하는 친구들은 10몇 개 정도 틀렸어. 전체 책에서. 근데 좀 아직 좀 어려웠던 친구들은 60개 정도 틀렸단 말이야. 괜찮아. 60개 다시 풀어봐. 풀어보고 나면은 그 중에서 예를 들어서 30개 정도 틀렸어. 그럼 그 다음에 여기 30개 다시 풀어보는 거야. 그치? 그 다음엔 15개. 이게 뭐야? 이게 무슨 수열이야? 등비수열로 풀라고. 이렇게 얘기했더니 어떤 친구가 공비가 1보다 크면 어떡하냐고 물어보는데, 그런 경우는 없을 거 아니야. 그치?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보완을 할 수 있도록 해봐. 근데 내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게, 오답 고치기만 하지 말라고. 고치기만 하지 말고 계속 책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생각하기로 했었지라고 해서 모방하는 연습을 하면, 정말 그냥 이거 기출이거든. 결국엔 기출로 연결시키는 이 작업만 제대로 해놔도 3초에서 2 중반? 2 안정까지 충분히 갈 수 있어. 그러니까 약간 그런 희망을 갖고 하라고. 그 진짜 괜찮은 딜 아니야? 그 정도면 일단은? 1단계로는? 그치? 그렇게만 해도 진짜 할 수 있으니까 좀 믿음을 갖고 해봐. 정말 할 수 있어. 뭐 나에 대한 믿음을 가지라는 게 아니라, 가져주면 좋지만 너희 자신에 대한 믿음을 가지라고. 그렇게 해서 하고, 여기 이 내용들 꼭 오답 고치고 이렇게 갈 수 있도록 해보도록 할게. 수업 때 커버 못하는 부분은 그 붓다미 선생님들이 계속 도와주고 계시고 또 클리닉 부르고 하고 있으니까 전체 다 소화할 수 있게 좀 해볼 수 있도록 하자. 여기 아직도 안 풀어온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마저 풀어오면 내가 또 설명을 해줄게. 우리 반은 모든 반 통틀어서 가장 내가 지금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 이 평정 부분 가장 자세하게 하고 있으니까, 잘 이해 안 되는 부분들 있으면 자꾸 물어봐줘. 그러니까 이거 하나 제대로 끝내는 거를 내가 최우선으로 생각해서 해보도록 할게. 오늘 진도 나갈 부분은 여기 5단원이거든? 4단원까지에 대한 연습은 된 거야. 그치? 그리고 5단원이 진도가 나갈 건데, 5단원 부분이 좀 역시 중요해. 곱하기 함수의 미분 가능성인데, 사실 여기가 제일 많이 틀리는 건 이 두 개거든? 이 두 개를 제일 어려워요. 4번 5번. 어려워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문제를 안 풀어. 그냥 읽고 넘어가. 근데 이거 이제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볼 테니까 잘 연습을 해놓고 우리 반복을 좀 많이 해보기로 하자. 그치? 요거 잠깐 쉬었다 할게. 곱하기 함수의 미분 가능성은. 응? 너무 추운 게 질문이었어?
제가 지금 나올 때 비가 엄청 와가지고 가정이 보이는 거예요. 아이고 그러네. 그래 슬리퍼 신고 와서 다행이네. 계속 질문해. 그 다음에 우리 곱하기 함수의 미분 가능성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 여기 몇 쪽이냐면은 46쪽. 곱하기 함수의 미분 가능성인데 일단 이 책에서 설명하고 있는 방식으로 내가 먼저 해설을 하고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부분들을 좀 언급을 해보도록 할게. 뭐냐면은 이렇게 한번 시작을 해볼게. fx 곱하기 gx를 지금 보려고 하는 건데 이 fx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은 x는 a에서 미분 가능해요. x는 a에서 미분 가능. 근데 이제 gx라고 하는 함수는 얘는 x는 a에서 미분 불가를 이렇게 해보자. x는 a에서 미분 불가. 이렇게 가정을 해놓고 좀 한번 시작을 해볼게. 그러면 이 상황에서 어떤 시도를 해보냐면은 이렇게 한번 써볼게. fx 곱하기 gx를 미분을 해보자. 미분을 하면 그러면 함수는 f'x gx 그 다음에 플러스 fx 곱하기 g'x 이런 형태가 빠져나오게 되겠지? 그치? 이렇게 놓고 나면은 A인 지점에서 A 좌미계랑 A인 지점에서 우미계를 각각 따져보는 거야. 이렇게 따져볼게. 그치? 근데 일단 이 설명 방식을 한번 먼저 봐봐. 그냥 다 대입해볼게. f' A 마이너스 그 다음에 f' A 플러스 여기는 G A 마이너스 여기는 G A 플러스 그 다음에 이쪽은 F에 A G' A 마이너스 F의 A 마이너스 그치? 이렇게 썼고 마지막으로 쓰는 게 밑에 F'에 A 플러스에 아이고 자꾸 A 플러스에 그 다음에 G' A 플러스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쓸 수 있겠다. 그치? 이렇게 하고 나면은 일단 알아둘 게 뭐냐면은 함수 fx가 이렇게 됐다 해볼게. fx가 이렇게 생겼어. fx gx는 그래서 이렇게 갔다가 뭐 이런 식으로
A라는 지점이 있을 때 뭐 이런 식으로 생겼어. 이렇게 지금 생겼어. 그럼 우선은 이 fx가 gx에 곱해져서 얘를 미분 가능을 만들기 전에 먼저 연속을 먼저 만들어 줘야 되겠지. 그치? 그러면 그때는 우리가 검은색 책에서 배웠던 것처럼 한 번만 도와주면 된단 말이에요. 이거. 그치? 한 번 도와주면 연속을 만들 수 있지. 그 얘기는 뭐냐면은 먼저 전제 조건은 FA는 0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FA가 0이 되어줘야 돼. FA가 0. 그치? 이걸 기준으로 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 보면은 FA가 0이라 했으면 여기서 요거 0인 거야. 여기도 0인 거야. 그러면 이거는 계산했을 때 이 값들이 서로 다른 건 맞거든? 여기 지금 이렇게 다르잖아. 다른 거니까 하나는 네모고 하나는 세모라 본다 하더라도 0 곱하기가 됐으니까 이거 지금 0인 거야. 볼 수 있지. 그치? 그 앞에 것만 똑같으면 돼. 앞에 것만 똑같으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GA-라고 하는 거, 이거 지금 둘이 서로 불연속인 상인 거잖아. 불연속인 상인 거니까 하나가 뭐 역삼각형이야. 하나가 별표야. 이렇게 돼버렸으면 이것도 역시 같아지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여기가 0이 되는 수밖에 없어. 이게 지금 이렇게 0이 되는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그치? 그래서 하나 더 만들어지는 게 F'A도 0이어야 된다는 사실이야. 그치? 그러면 결국에 FA도 0이고 F'A도 0이라고 하는 거는 fx가 인수를 x-a를 적어도 몇 개 가져야 되냐면은 2개 가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지. 이 형태가 되어야 그래야 쟤를 미분 간호로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그치? 근데 이 방식으로 설명이 쭉 이제 책에 되어 있으니까 요걸 이렇게 읽어보면서 무슨 말인지에 대해서 직관적으로 이해를 해보되 내가 좀 더 그냥 오늘 배우고 나서 다시는 안 까먹을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줄게. 윤찬아 이거 한번 잘 봐봐. 이제 다시는 안 까먹을 방법. 그러니까 여기다가 어디다 한번 필기를 해놓냐면은 여기 몇 페이지냐면은 60이 아니라 52쪽. 52쪽에 설명이 있는 부분이 있거든? 그치? 52쪽에 설명이 있는데 거기 빈칸 부분에 내가 해주는 필기를 한번 좀 다시 해놓으면 되겠어. 근데 내 필기가 오히려 더 도움이 될 거야. 5가지 그래프를 그릴게. 5가지 그래프를 그릴 건데 각각 보면서 이제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나가 보기로 하자. 첫 번째 그래프는 어떻게 그리냐면은 그냥 이렇게 그려보자. 이렇게. 근데 전제 조건은 뭐냐면은 fx는 전제 조건을 먼저 써줘. x 그냥 1이라고 쓸게. 원래 a라고 써야 되는데 그냥 편의상 보기 좋으라고 x 1의 세모순이라고 쓸게. 그러니까 gx는 뭐냐면은 gx는 그냥 지금 몰라. 이 함수는 내가 5가지로 분류해서 이제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야. 5가지로 분류해서. 그치? 첫 번째, 5번까지 이렇게 쓸게. 첫 번째 gx 함수야. y는 gx. 이 함수는 이렇게 생겼어. 두 번째 gx 함수는 어떻게 생겼냐면은 여기에서 이렇게 갔다가 함수 값이 여기 있는 상태. 이렇게. 그치? 진짜 이거 알고 나면은 옆에 친구가 와서 물어볼 거야. 너 이거 어떻게 풀었어? 이렇게. 그러면 뭐라고 얘기할 거야? 자식, 그런 게 있어. 할 수 있어, 진짜. 은희 꼭 그렇게 해봐. 옆에 친구가 와서 너 이거 어떻게 풀었어? 안 한다고? 세 번째, 이렇게 이렇게 가보자. 그 다음에 네 번째 함수는 이거는 그래프를 그려주긴 할 건데 여기다 수식으로도 좀 써놓을게. gx라고 하는 함수는 1과 그 다음에 x-1분의 1이야. x-1분의 1. 근데 이쪽은 x가 1일 때고 여기는 x가 1이 아닐 때다. 이렇게 좀 보면 돼. 그러면 이 그래프를 그리면 이 그래프는 어떻게 될 거냐면은 이렇게 만들었을 때 정근선이 1인 거야. 정근선이 x는 1이 지금 이렇게 있어. 이렇게 있고 이거에 대해서 x-1분의 1이라고 하는 그래프는 이게 이렇게 되고 이쪽으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함수값이 x는 1인 지점에서만 이렇게 함수값이 지금 1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치? 이런 그래프. 그치? 그 다음에 다섯 번째 gx는 이거랑 거의 비슷하게 쓸게. 비슷하게 쓰는데 이때는 1, 그 다음에 x-1분의 1인데 여기를 이렇게 x가 1보다 작거나 같을 때라 써볼게. 1보다 작거나 같을 때, 그 다음에 x가 1보다 클 때.
이렇게 분류를 해서. 그러면 여기랑 함수가 조금 달라지는 게 모양은 비슷해 보여도 어떻게 될 거냐면은 여기 이렇게 놨을 때 이쪽이 x는 1이 여기 지금 이렇게 있는 거야. 이렇게 있어. 1.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지금 주황색으로 그래프를 그려보면 1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에서는 그냥 1인 거야. 이렇게. 그치? 그 다음에 1보다 큰 쪽에서는 x-1분의 1이 여기에서 이런 형태로 이렇게 된다 볼 수 있겠지. 그치? 여기 지금 전부 다 1이야. 이 부분이. 여기가 1, 그 다음에 여기도 1, 그 다음에 여기도 1. 지금 이렇게 볼 수 있다. 그치? 이렇게 놓고 나면은 이제 내 질문은 이거야. 이거 이제 대답 잘하면 돼. x-1이 주사를 몇 방 놔줘야 될까 생각을 해봐. 뭘 만들기 위해서? 미분 가능을 만들기 위해서. 그치? 연속을 만들기 위해서 몇 방 만들어줘야 될까에 대한 생각을 해봐도 도움이 되겠지. 그치? 근데 지금 내가 물어보려고 하는 거는 미분 가능을 만들기 위해서 몇 방이 필요할까 생각. 일단 연속 만들기 위해서는 이거 몇 방 필요할 것 같다? 아, 이거 당연히 연속이네. 예. 몇 방 필요해? x만 하나 있으면 되지. 이거는 이것도 하나만 있으면 돼. 왜냐면은 이게 특수한 불연속이잖아. 특수한 불연속이니까 하나만 있으면 된단 말이야. 그치? 근데 미분 가능을 만들기 위해서 몇 방이 필요할까 생각을 해보면 이거 좀 전에 이건 계산했거든? 요거 아까 지금 두 방이라고 배웠어. 이 두 방. 그치? 근데 이거를 제일 좋은 방법은 그냥 미분계수의 정의를 한번 해볼게. 리미트 x가 1로 갈 때 이걸 한번 잘 봐봐. x-1분의 1을 하고 위에를 fx 곱하기 gx 그 다음에 빼기 f1에 g1 이렇게 써보자. 그냥 곱함수의 미분계수의 정의를 그냥 쓴 거야. 이렇게. 그치? 했는데 어차피 우리 x-1이 몇 개인지가 문제지 x-1 자체는 인수를 가진다라고 가정을 해놓은 상황인 거니까 여기가 그냥 0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 요 이렇게. 그치? 그 다음에 여기다 이렇게 써볼게.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1분의 그 다음에 위에는 fx 자리에다가 뭘 쓸 거냐면은 이 x-를 일단 하나만 가졌다 해보자. 하나로 안 되면 이제 두 개 하고 세 개 하면 되는 거니까 일단 gx 이렇게 써볼게. 그치? 이렇게 계산하고 나면은 여기에서 둘이 이렇게 지워진다는 걸 알 수 있어. 그치? 지워지고 나서 이 밑에 뭐가 남냐면은 리미트 x가 1로 갈 때 gx가 이렇게 남는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 gx 이렇게 남아버렸지. 그치? 근데 결론은 뭐냐면은 이게 존재하면 되는 거야. 이게 존재하면은 그러면 미분 가능으로 바꿨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곱함수가. 존재 안 해? 이 함수? 존재하지. 왜냐면 좌극한과 우극한이 지금 똑같은 거니까. 그치? 이건 지금 극한값을 의미하는 거잖아. gx에 1에서의 극한값만 있으면 미분 가능이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그치? 그러면 이거 한번 짐작해봐. 얘 여기다 이렇게 크게 써놓을게. 이거는 한 방이 필요했던 거야. 주사 한 방만 필요했어. 여기 주사 몇 방 필요할까? 바로 대답할 수 있는데. 한 방이 필요해? 두 방 필요해? 한 방만 있으면 된다고. 왜냐면은 이거랑 식이 똑같잖아. 극한값이 존재하면 되는 거니까 극한값이 지금 존재하지. 그치? 그러니까 한 방만 있었으면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여기도 한 개만 필요한 거. 그러니까 이걸 알고 있으면 문제 푸는 데 있어서 엄청 유리해져. 여기 봐봐. 이거는 좌극한과 우극한이 다르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거 극한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어. 그치? 그러면 그때는 두 방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 아까 좀 전에 이렇게 평정식 방법을 했었잖아. 그치? 근데 이거를 이 방법을 한번 해보자. 이 방법으로 간다라면은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1분의 위에가 x-1에 제곱하고 gx인 거야. 이렇게 지금 쓸 수 있지. 그치? 이렇게 하고 나면은 여기에서 x-1이 지금 이렇게 지금 둘이 지어졌어. 지어지고 나면은 대입했을 때 이 값이 뭐가 남냐면은 리미트 x가 1로 갈 때에 대해서 x-1에 gx 이렇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지. 그치? 그럼 gx가 극한값이 없다 하더라도 여기 1 대입하면 지금 0인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두 방을 놔주면 주사 두 방 놔주면 아야 딱 이상했나? 주사 맞았어. 됐다 말이야. 그치?
이렇게까지 해야 돼? 이렇게 좀 기억해줬고 이렇게 아야 이건 아야 이렇게 그래서 꼭 참 기억을 해. 너무 중요해서 그래 이거. 여기 몇 방 필요한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 여기 몇 방 필요한지 보려고 하면은 여기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리미트 x가 1로 갈 때 이것도 사실은 이거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거든? 이렇게 구간이 나눠져 있으면 여기다가 x-1 한 번씩 곱해. x-1이고 1이지. 그치? 한 다음에 1에서의 미분계수를 살펴보는 거야. 아니면 그게 안 되면 x-1의 제곱 만들고 이쪽 x-1 이렇게 만들어. 미분한 다음에 또 이렇게 대입해. 그렇게 해서 좀 같은지 봐봐.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어. 방법도 있는데 좀 전에 했던 방법대로 간다라면은 이렇게 생각해봐. 리미트 x가 1로 갈 때 좌극한이랑 우극한을 같이 관찰을 해보는 거야. 그러면 이거는 x-1분의 일단 한 개는 확실히 안 될 것 같지? 두 개를 한번 해볼게. x-1의 제곱에 gx 썼고 밑에도 x-1분의 x-1의 제곱에 gx를 이렇게 썼어. 그치? 이렇게 하고 나서 여기 지어보면 이렇게 지어졌지. 이렇게 지어졌지. 그치? 근데 1에서의 좌극한도 0이고 1에서의 우극한도 0이라고 하는 사실을 잠깐만 미안 이렇게 지금 바로 해버리면 안 되고 요 gx 좀 수정할게. gx가 서로 달랐지? 같긴 했네. 같긴 했는데 그래도 한번 써보면 여기가 gx가 x-1분의 1이었어. x-1분의 1이고 여기도 x-1분의 1이었어. 그치? 이렇게 된 상황이었던 거니까 여기 이거 지우기 전에 얘부터 지어보자. 여기 이거 하나 지어주고 여기 하나 이렇게 지어주고 여기 하나 지어주고 여기 하나 지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얘도 요거랑 요것도 지금 서로 지어진단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그치? 다 지어지고 나면은 그냥 얘 극한이 1이고 얘도 극한이 1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 이렇게 그치? 둘이 같지? 그러니까 이게 두 방으로 해결이 됐던 거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여기는 두 개가 필요했다. 그 다음에 마지막 거는 이렇게 다시 한번 써볼게. 다시 한번 써보면 리미트 x가 1로 갈 때 좌극한인데 x-1분의 하고 위에 x-1의 제곱인데 좌극한 쪽은 1이야 지금. 곱하기 1 써야 되겠지. 이렇게. 그치?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1로 갈 때 우극한 x-1분의 x-1의 제곱에 그 다음에 뭘 쓰냐면은 x-1분의 1을 이렇게 곱해줘야 돼.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하고 나면은 그 상황에선 정리를 해봤을 때 이쪽이 이렇게 지어지고 x-1인 거니까 0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지. 그지? 밑에 거 해봐. 둘이 이렇게 지어졌어. 이렇게 지어졌어. 1이지. 이게 안 된단 말이야. 그치? 두 방으로 안 됐던 거야. 그치? 그 세 방이면 어떻게 되냐? 세 방으로 바꿔볼게. 세 방으로 바꿔보면 그냥 안 된다고 하는 걸 그냥 흔적을 남겨놓을게. 필기하기 좋게. 했으면 세 방으로 다시 한번 해보면 리미트 x가 1로 갈 때 좌극한 x-1분의 x-1에 3승 곱하기 1이고 밑에 거는 x가 1로 갈 때 좌극한 x-1분의 x-1에 3승에 x-1분의 1이야. 이렇게. 그치? 이렇게 하고 나면은 그때는 계산을 할 때 여기가 둘이 이렇게 지어졌어. 1 대입하면 0인 거야. 그치? 여기서 이렇게 지어졌고 제곱됐고 한 번 더 지었어. x-1인 거니까 얘도 또 이렇게 지금 계산 결과가 나온다고 하는 걸 확인할 수 있겠지. 그치? 그러니까는 세 방이 필요했다라 이렇게 정리해보면 돼. 세 개 필요했다. 세 개 필요했다. 이렇게. 그치? 그래서 이거 잘 정리해 놓으면 결론이 뭐냐면은 극한이 존재하는 미분 불가인 함수 있지. 거기에는 주사 한 방만 있으면 되는 거야. 그치? 외우기 쉽지? 그러니까 이 결과를 기억하면 돼. 난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이거 지금 기억하면 되잖아. 그치? 한 방만 있으면 되고, 불연속이긴 불연속인데, 우리가 이제 검은색 책에서 뭐라고 배웠었냐면, 특수한 불연속이라고 배웠어. 좌극한, 우극한이 존재할 때. 그때는 한 방 주사 놔주면 연속으로 바뀌어. 그치? 근데 그 연속만으로 부족하고 미분 가능 만들려고 하면은 한 방을 더 줘야 된다는 얘기야. 이렇게 지금 생각하면 되겠다. 그치? 나머지 이런 상황들 있잖아. 그러니까 특수한 불연속이 아닐 때는 계산해보면 돼. 정확하게 하려고 하면 계산해서 따져보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다. 그치? 여기 x-1을 두 번 곱하면 x-1의 제곱이고 여기 지금 x-1을 두 번 곱하면 x-1로 이렇게 지금 바뀌는 상황이 되는 건데
아 이건 지금 이쪽은 필요 없네. 여기서 지금 미분 계수해서 따지는 건데 요건 지금 곱하기를 해서 좀 생각하기는 쉽지 않겠다. 아무튼 이렇게 기억할 수 있겠지? 이렇게.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들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거니까 뭘 한번 해보냐면은 17번, 18번에 한번 적용하는 연습 해볼게. 53쪽에 적용하기, 전에 체화기 있었나? 체화기는, 예제는 한번 혼자 힘으로 해보기로 하고, 여기, 17쪽, 18쪽에 있는, 17번, 18번 바로 한번 해봐도 될 것 같아. 17번, 18번 두 개 하고, 그 다음에 오늘 진도를 좀 더 나갈 거거든? 함수 해석하기 쪽으로 가서 좀 설명을 좀 더 하도록 할게.
어때? 17번 좀 어려웠어? 18번은 일단 됐어. 18번. (17번) 어려웠어도 18번은 할 수 있을 것 같거든. 18번을 한번 먼저 해봐. 17번은 내가 같이 해볼게. 아이고, 열심히 하네. 어휴, 필기 이렇게 잘했어. 같이 해볼게. 일단 18번부터 먼저 해보자. 18번은 괜찮아? 잘했네. 18번 문제 풀 때 근데 좀 주의사항이 딱 우리 배웠던 내용들 다 적용이 되는 부분이거든? 이렇게 생각해. fx는 x-k에 x-1, x-2 이렇게 돼 있는데 절대값을 씌운 거잖아. 여기다가 지금 절대값을 이렇게 씌우면 쉬웠어. 그치? 그리고 여기다가 곱하기 gx를 했다 이랬어요. 곱하기 gx를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야. 근데 이제 gx는 둘이 곱했더니 x는 2에서만 미분 불가다라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 그치? 그러면은 이 생각을 먼저 해보는 거야. 요거는 원래 미분 불가인 부분은 어디냐면은 x는 k, 1, 2 이렇게 지금 3개라고. 미분 불가이지. 그치? 근데 gx가 여기를 도와주면 이제 미분 가능이 되게끔 만들어준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2에서만 미분 불가했으니까 gx라는 거는 뭐로 인수를 가지면 되냐면은 x k x 1 이 두 개를 인수를 가지면 된다 생각을 하는 거야. 그치? 그렇게 된 상황인 거니까 여기서 얘를 gx를 이렇게 써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고민이 필요 없다는 얘기야. 뭐냐면은 이거 안 배웠잖아? 좀 전에 했던 거? 안 배웠으면 혹시 제곱을 가져야 되나? 이 생각으로 고민을 할 수도 있다고. 그치? 근데 그럴 필요가 없는 이유가 뭐냐면은 여기서 이 흐름을 잘 이해해봐. 그럼 너희 진짜 이 관련 문제 잘 풀 수 있어. 여기서 K1인데 K 값이 어딘지 모르겠지만 야 예시를 들어보자. K1, 2 이렇게 있다 생각해보자. 이렇게 했을 때 얘를 절대값을 씌워버리면 결국에 함수가 이렇게 될 거거든? 그치? 근데 이거 미분 불가긴 하지만 K1, 2에서 다 극한이 존재하지. 그치? 그러니까 극한이 존재하는 미분 불가일 때는 주사 한 방만 있으면 된다는 얘기야. 그치? 그러니까 여기가 제곱이 굳이 필요 없이 한 방만 지금 쏴주면 됐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지. 그죠? 그렇게 정리를 해놓으면 문제 계산할 때 안 헷갈려. 그리고 애초에 최고 차이수 1이 2차함수를 했으니까 이거 3차일수도 4차일수도 없는 상황인 건데 본질적으로는 우리가 오늘 배웠던 그 이론을 머릿속에 탁 적용을 해놓으면 이거 보자마자 이거 풀고 싶어. 너 이 시점 모의사 딱 봤잖아? 그러면은 넘겨가지고 미분 불가 있나? 이거 미분 가능성 문제부터 풀고 싶어진다. 그럴 것 같아? 안 그럴 것 같아? 민찬이? 이런 억지 대답. 좋아. 그러면 계산 마무리해보면 여기다가 이제 3 대입하면 되겠지. 문제에서 G3은 8이었으니까 G에다 3을 대입하면 여기는 3-K에 3-1 곱하기 이게 8이 되는 거니까 따라서 K 값은 -1이 이렇게 나온다는 사실을 이렇게 찾을 수가 있겠다. 그치? 그래서 정답은 F에 4 대입하고 F에 G에다도 4 대입하면은 이제 45가 나온다는 거 하는 걸 찾을 수 있었을 거야. 그치? 그렇게 됐지? 그 다음에 그 17번 문제 하나 더 봐볼게. 17번 문제 보면은 fx는 절대값 x 빼기 a인 건데 이거 x는 a에서 미분 불가라고 하는 거 먼저 잡았어. x는 a 미분 불가를 이렇게 지금 잡았어. 그치? 이렇게 지금 잡았고 그 다음에 gx라고 하는 거는 조금 함수가 평범하지 않고 구간이 이렇게 나눠져 있어. 구간이 x에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로 이렇게 지금 나눠져 있는 상황인 거야. 그치? 그러면 x가 b보다 작다, x가 b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만들어져 있으면 결국에 뭐부터 확인해야 되냐면은 x는 b에서 연속인지를 먼저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 그치? 이건 지금 미분 가능인 거니까 연속이고 미분 가능인지 보려고 하면 일단 연속성. 근데 b는 하고 b제곱 플러스 b 플러스 1이 될 수 있는지를 확인을 해보면 지어지고 나면은 b제곱은 -1이거든? 그치?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미분 가능 상황이 될 수도 없을 뿐더러 연속도 아닌 거야. 서윤아 이거 이제 다 끝나가? 연속도 아니야? 이렇게? 그치? 괜찮지? 이렇게 본다로 하면은 그러면 이 상황에서 결국은 뭐가 되어야 되냐면은 F에 B를 대입한 게 일단 0이어야 되는 거야. 지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그치? 그래서 얘를 미분 가능하게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 근데 fx 곱하기 gx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이라 했으니까 당연히 여기 미분 불가인 지점도 얘가 도와줘야 되거든? 그치? 서로 도와줘야 되는 거니까 결국에 이 a 값이랑 b 값은 같을 수밖에 없어. 그치? 여기 미분 불가 하나, 여기 미분 불가 하나야. 그치? 근데 그 걔네끼리 도와주려고 하면은 a랑 b가 지금 같아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겠지. 그치? 그러면 결국에 지금 이렇게 가면 돼. 곱했을 때 함수에 대해서 좀 보려고 하면은 여기 이걸 따지면 되는 거잖아. 좌극한과 우극한을 따지면 된다고. 리미트 x가 a로 가건 b로 가건 상관없거든. 어차피 a랑 b랑 지금 같다라고 하는 거 찾아놓은 거니까. 그럼 a로 갈 때 좌극한이랑 x가 a로 갈 때 우극한을 따져볼게. 그치? 좌극한 따져보면 x-a분의 하고 그 다음에 절대값 x 빼기 a는 똑같이 쓰면 되지. 여기 x 이렇게 쓰면 되고 이렇게. 그치? 이거랑 뭐가 같아야 되는 거냐면은 리미트 x가 a로 갈 때 우극한인데
x-a분의 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절대값 x 빼기 a는 똑같이 쓰되 이 뒤에 부분이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다. 지금 이렇게 지금 만들어줘야 되겠지. 그치? 그래서 이게 둘이 같다라고 둔다고 하면은 결국에 계산을 하는 과정에서 보면 여기는 a에서 자극하는 거니까 둘이 얘 마이너스로 빠져나오겠지. 마이너스 빠져나오고 a 대입하는 거니까 이게 마이너스 a인 거. 이렇게. 그치? 이쪽은 그냥 1로 빠져나와. x 빼기 a로 빠져나와서 둘이 이렇게 지어진 상황인 거니까 a 대입하면은 a제곱 플러스 a 플러스 1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 이 둘이 이렇게 지금 같아야 되는 거야. 그치? 그러면 계산 결론 나왔네. 넘기면 a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1은 0인 거니까 a 플러스 1의 제곱은 0. 그래서 따라서 a는 마이너스 1이 이렇게 정리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다. 그치? a가 마이너스 1이면 당연히 b도 마이너스 1이지. 그래서 둘이 제곱해서 더하면은 2가 정답이다. 이렇게 쓰면 돼. 야, 윤찬이 이해됐어 이거? 응. 라비나 이거 괜찮아? 응. 그래서 5단원까지 아주 중요한 내용인 거니까 좀 잘 정리를 해와서 다음 시간에 또 이렇게 얘기해 보도록 할게. 검은색 책이랑 회색 책 앉는 사람들 꼭 내줘. 내가 집에 찾아가. 집이 어딘지 모르지만 아무튼 찾아가. 학교에 찾아가. 어디든 찾아갈 테니까 제발 좀 내줘. 내서 여기 이 책들 좀 잘 마무리할 수 있게끔 해보자. 네, 계속 도와줄게. 여기 58쪽으로 가보자. 58쪽. 이제 넘어갔어. 챕터 1 넘어갔어. 미분 가능성에 대한 얘기 넘어갔고 함수 해석하기로 넘어갔어. 챕터 5까지 있는 거니까 하나하나 다 공략한다 생각해서 수트 부분 이렇게 좀 잘 챙겨보도록 할게. 우선은 접하는 상황에 대한 해석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기울기를 접점의 좌표를 알려줄 때 기울기를 알려줄 때 곡선 밖에서 그은 접선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이런 거에 대한 기본적인 풀이 방법들은 다 이해하고 있지. 뭐 다시 설명 간단하게 해줘. 아니면 괜찮아? 윤찬이 어때? 간단하게 한번 설명할게. 그러면 뭐였냐면은 이거였지. 접점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떤 기울기가 주어질 때가 있어. 그러면은 유형이 3개였던 거거든. 유형이 3개인데 이 접점이 주어질 때는 기울기가 안 주어져 있어. 그 다음에 접점이 안 주어져 있을 땐 기울기가 주어져 있어. 그러니까 둘 다 안 주어져 있는 경우가 있어. 이 세 가지 유형이 있는 거. 그치? 근데 그 중에서 접점이 주어져 있다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뭐 y는 x 제곱 플러스 1이야. 근데 접점이 뭐라고 주어져 있냐면은 여기가 뭐 1,0,1이다 이렇게 주어져 있어. 이렇게 0,1 말고 1,2라고 하죠. 1,2 지금 이렇게 주어졌다. 그럼 이거 미분해. 그치? 미분해서 찾은 다음에 y''은 2x인 거니까 여기다 1 대입해가지고 y는 2 그 다음에 x 빼기 1 플러스 2 이런 식으로 그냥 접선의 방정식 만들면 되겠지. 그렇지? 만약에 기울기가 주어졌어. 기울기가 여기 2라고 이렇게 주어졌다 해봐. 기울기가 2. 기울기 2 주어져 있으면 거꾸로 미분한 함수값이 2가 될 때 x값을 찾는 거야. 그치? 그럼 그건 1이지? 1인 거니까 여기가 1,2구나. 이렇게 지금 찾는 거라고. 이렇게 갔다라면은 얘는 거꾸로 간 상황을 이렇게 해석하면 되지. 그치? 그래서 이렇게 풀었던 유형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 되고, 접점과 기울기 둘 다 안 주어졌을 때는, 그러니까 접선의 방정식을 만들어 놓고 나서 그러니까 곡선 밖의 점이 주어졌을 때지. 이렇게 됐을 때 여기 이것도 y는 x 플러스 1 해볼까? 이 상황에서 1, 마이너스 1,를 해볼까? 마이너스 1, 뭐 2가 있어. 요 점에서부터 해가지고 여기까지에 이렇게 접선을 그어서 그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는 여기 이 부분을 t, t제곱 플러스 1이라고 이렇게 놔. 그치? 이렇게 놓고 나서 그 다음에 접선의 방정식을 만들고 그 방정식에 마이너스 1과 2를 대입해도 되는데 조금 더 계산이 편한 방법은 그냥 이 자체에서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의 평균 변화율이랑 이 점에서의 기울기가 같다라고 계산하는 방법이 더 편하다 이렇게 얘기했었지.
그치? 그래서 계산해보면 t 마이너스 1분의가 x 좌표의 변화량, y 좌표의 변화량은 t제곱 플러스 1에서 2를 뺀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면 되고, 요게 뭐랑 같냐? 미분했을 때 2x잖아. 그러니까 2t랑 같아. 요 점에서의 순간 변화량이랑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평균 변화를 같다를 이렇게 계산하면 된다. 라고 했던 거를 기억해보면 되겠다. 그치? 그래서 요 3번 유형이 가장 그나마 어렵게 나오는 유형이었지만 충분히 우리 할 수 있다. 이렇게 했던 거를 한번 다시 기억을 떠올려 보면 되겠다. 그치? 그래서 거기 58쪽에 그런 내용들 내가 얘기한 것들도 추가로 나와 있으니까 한번 이렇게 살펴보기로 하고, 59쪽에 제일 위에 보면은 뭐 이런 말이 돼 있지? 뭐야? 너무 쉽네? 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돼 있지. 근데 결국엔 뭐냐면은 기출 문제들을 풀어보면 접선이란 말이 등장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 어떻게 풀어야 될까에 대한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야. 접선이란 말이 없을 때에 대해서도 접선을 파악해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상황들을 예상하면서 가야 된다고 하는 거니까 그런 걸 이제 포인트를 잡고 가는 게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을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면 되겠어. 이 접선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60쪽에 이제 함수 해석하기의 목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본질적인 상황을 해석하는 능력. 근데 지금 문제에서 만약에 이렇게 식이 나와 있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곱하기 x 빼기 3. 그래서 함수가 이렇게 돼 있어. 된 상황에서 mx라고 하는 게 이렇게 있다. 근데 m의 최소값을 구하라. fx가 직선이야. 직선이 gx보다 크거나 같다. 의 상황에 대해서 이 fx가 mx인데 y는 mx의 m값의 최소값을 구하라 라고 했으면 이 상황에서 얘가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겠지만 얘를 동영상처럼 생각을 해보라는 얘기지. 해서 오다가 걸릴 때라는 거에 딱 접할 때지. 서윤아 이제 다 끝났어? 요것만 봐봐. 3분 정도밖에 안 남았어. 이렇게 다 접했어. 접한 상황 무언가 움직이다가 걸리는 순간을 생각을 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니까 어디에다 좀 줄을 쳐놓으면 되냐면은 거기 60쪽 가운데쯤에 이런 말 있지? 무언가 움직이다가 걸리는 순간. 그런데 한번 표시를 해놓고 제일 밑에서 5번째 줄에 접하는 상황이 이 문제가 요구하는 상황이라고 하는 거를 파악할 줄 아는 힘이 중요하다는 얘기야. 접선의 방정식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그럼 그냥 그건 풀면 되지. 그치? 근데 이 상황들을 내가 문제를 해석하면서 접선이 필요한 상황이네 라고 하는 거를 잡는 게 중요하다. 이런 것들을 이제 관건으로 생각하면 되겠어. 거의 61쪽에 가보면 미지수에 따른 그래프의 변화를 느끼기라고 하는 파트가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뭔가 미지수에 따라서 그래프가 어떻게 조정이 되는지에 대한 얘기. 그치? 예를 들어서 거의 하나 이렇게 4개 다 줄을 쳐놓을까? 1번 상수항의 미지수가 있을 때, 그치? 2번 기울기의 미지수가 있을 때, 그 다음에 3번은 기울기가 고정되어 있을 때,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는 접하면서 움직일 때. 이 각각의 4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내가 유연하게 다 해석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것들을 좀 알아봐야 된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고, 특히 함수의 미지수가 있을 때 요거는 1, 2번은 우리가 상대적으로 많이 잘할 수 있는 부분인데 곡선위를 따라갈 때라고 하는 거는 함수가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에서 기울기가 이런 애를 준 거야. 이렇게 생긴 애를 준 거야. 이게 y는 뭐 마이너스 x 플러스 k라고 해보자. k 값이 점점 커져감에 따라서 교점의 개수가 어떻게 되는지를 관찰해서 그 함수를 새롭게 정의한 함수를 불러라. 이런 문제 우리 많이 풀어보잖아. 그치? 그럼 여기서는 지금 처음에 1개지. 이건 지금 1개야. 얘는 1개인데 이 위로 올라가면 얘가 여기 접하는 지점에서 이렇게 2개로 바뀐다고. 2개를. 그치? 근데 이 위에 이렇게 접하는 지점으로 가면 이건 또 2개야. 2개인데 그 사이에 이렇게 기울기가 주어져 있을 때는 여기 3개일 때도 있다는 사실을 이렇게 잡아보면 3개인 상황을 이렇게 지금 찾을 수 있다는 얘기야. 이렇게. 그치? 그 다음에 그 위로 더 올라가 버리면 여기가 이제 1개가 되는 상황을 이렇게 잡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이렇게 좀 기억을 해보면 되겠다. 맞지? 그리고 접하면서 움직인다라고 하는 상황은 여기 함수가 이렇게 있을 때 기울기가 점점 작아지는 상황들이 있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해석할 수 있는 방법도 참고를 해놔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한번 이렇게 보면 되겠어. 그치? 그리고 여기 62쪽에 되게 중요한 얘기가 있는데 이런 말 있지?
혹시 왜 직선의 움직임만 정리하나요? 이렇게 물었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함수가 기본적으로 하나가 이렇게 생겼어. 근데 다른 함수 하나가 여기 뭐 여기서 이렇게 들어갔대. 근데 이건 우리의 짐작이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만난다라고 하는 건 알겠는데 그래프를 정확하게 우리 힘으로 컴퓨터가 아니니까 그리지를 못해. 근데 이게 함수가 여기서 이렇게 접하고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얘가 지금 이렇게 갔다가 여기에서 뭐 다른 상황이 아예 그냥 이렇게 살짝 얘를 그치? 접하고 갈 수도 있고 이렇게 지금 두 개를 뚫고 지나갈 수도 있고 이런 상황들을 예측하기 어렵다는 얘기야. 그럼 어떻게 보라고 얘기를 하는 거냐면은 이런 식인 거지. 만약에 y는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3이 있어. 그리고 y는 하나가 x3승에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 있어. 두 함수가 교점이 몇 개 생기는지를 관찰하라고 하면은 이 함수 하나 그리고 이 함수 하나 그려서 따져보는 게 아니란 얘기야. 그렇게 따지는 게 아니라 여기를 x3승 빼기 2x 플러스 1은 하고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3을 이렇게 두는 거야. 둬놓고 나서 여기 이 두 개를 다 저쪽으로 넘겨버려. x3승 마이너스 x제곱 하고 넘기면 마이너스 4x 한 다음에 이 1을 이쪽으로 넘겨. 는 마이너스 4. 그치? 이렇게 하면은 요거 곡선 그리고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4라고 하는 건 직선이니까 얘는 우리가 정확하게 뭐만 확인할 수 있으면 되냐면은 이 곡선의 극대극소만 확인할 수 있으면 돼. 그 극대극소에 따라서 y는 마이너스 4를 그었을 때 교점의 개수가 몇 개 생기는지 정확하게 관찰할 수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런 방향으로 해석을 하라고 하는 게 이 지금 책에 있는 부분이라 보면 되겠어. 그치? 그래서 어디에만 좀 줄을 쳐놓냐? 62쪽 가운데쯤에 이런 말 있지? 곡선을 움직이는 것보단 직선을 움직이는 것이 더 편할 때가 많다. 이렇게 돼 있는 것들을 하나 좀 이렇게 체크를 해놓으면 되겠어. 이 나머지 체화하기 부분이랑 그 다음에 기출 정복하기까지 크게 어렵지 않거든. 그래서 이번에 69쪽까지 숙제로 줄게. 69쪽까지 숙제를 줄 테니까 이거 평정 항상 공부한 날 다음 날에 복습을 해야 돼. 복습을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오늘 확통모 시즌 3 나눠주고 그리고 컨스탄트도 나눠주고 할 거거든. 밀리지 않게 해야 돼. 이미 밀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소문이 있는데 아이 꼭 얼마 안 되는 시간 투자해서 할 수 있잖아. 확통모 같은 거 특히. 확통모 좀 어렵다는 얘기 하고 있긴 한데 앞에 5문제, 6문제는 일단 확실하게 맞추고 나머지 문제는 와서 질문하거나 모아놨다 다시 풀어보거나 이렇게 하는 쪽으로 해서 밀리지 않게끔 풀어줘. 그 한한수 교과 개념 305쪽까지 하는 거 꼭 마무리 지어야 돼. 이제 그래서 그 다음 거 또 숙제로 줄 테니까. 우리 넘어가서 좀 계속 해볼게.